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접경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로 103명씩 교환했습니다. 미영 정상은 러시아 본토 타격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서방 무기를 허용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정유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 전투에서 포로로 잡혔던 우크라이나군 103명이 돌아왔습니다. 앳된 얼굴의 병사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살아 돌아왔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어머나. Здорово. Я так радий почути ваші голоси. Не хвилюйтеся, я тепер в Україні.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온유됐던 러시아군 103명도 치료를 위해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중재로 이루어진 이번 포로 교환은 벌써 8번째입니다. Появилось такое облегчение сразу на душе. Уже понимаю, что я поеду домой, уже все позади, что уже не о чем переживать. 이런 가운데 미국과 영국 정상은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무기 사용을 허가할지 여전히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영국은 우크라이나가 스톰 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깊숙이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 미국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신들은 서방 미사일로 러시아를 타격하더라도 전세에 큰 변화를 가져올지 미국이 회의적인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진격을 막는 지상전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의 위협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돌발 질문에 두 번이나 조용히 해달라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What do you say to Vladimir Putin's threat of war, sir? It's a serious threat. You gotta be quiet. I'm going to make a statement, okay? 영국 언론들은 장거리 무기 허용에 대한 최종 결정은 조만간 열리는 유엔 총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미 서방이 장거리 미사일로 본토를 공격할 수 있도록 결정을 내렸고 우크라이나에 통지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잇단 엄포 속에 속도 조절에 나선 서방의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대량 공급하고 있다며 러시아 동맹 가운데 북한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정유신입니다. 주요 7개국 G7 외무장관들은 이란의 러시아에 대한 탄도미사일 수출을 가장 강력한 표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G7 외무장관들은 성명에서 이란은 불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모든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은 물론 유럽과 국제안보를 직접 위협하는 탄도미사일과 무인기, 관련 기술 이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지난 7일 이란이 수백 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로 선적한 걸로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추악한 선전일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행복한 추석, 풍요로운 추석. 행복한 추석, 풍요로운 추석. 추석 연휴 이틀째인 오늘 귀성 방향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에서 596만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향하는 차량은 52만 대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귀성 방향 정체는 새벽 5시부터 시작돼 정오에서 낮 1시 사이 정점에 달한 뒤 저녁 8시가 지나야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 방향은 대체로 원활하겠지만 오전 10시부터 곳에 따라 정체가 시작돼서 오후 4시부터 5시 사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내다봤습니다.
명절 연휴 고속도로에선 사고 난 차량을 뒤따르던 다른 차량이 또다시 들이받는 2차 사고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고 현장을 발견하자마자 힘껏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요. 윤태인 기자가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급하게 방향을 틀어보지만 빠른 속도 탓에 결국 사고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2차 사고로 현장을 수습하던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숨졌습니다. 화물차 간 추돌 사고 직후 뒤따르던 차량이 밖에 나와 있던 사고 차량 운전자를 들이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 동안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차량이나 수습을 위해 나와 있던 사람을 뒤따르던 차가 들이받는 2차 사고가 254건 발생했습니다. 전체 고속도로 사고의 3%가 안 되지만 이미 사고가 난 뒤 추가 충격 등의 영향으로 치사율은 6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이런 2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사고 차량이나 현장 수습 중인 사람을 발견하는 즉시 최대치의 힘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실제 풀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제동거리를 알아봤습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다 제대로 풀브레이크를 밟자 제동거리는 약 25m로 나타났습니다. 취재기자도 같은 결과가 나올까?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에 따라 제동거리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제가 직접 차를 운전하고 브레이크를 밟아보겠습니다. 최대로 힘을 주고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제동거리는 44m, 전문가보다 2배나 길었습니다. 차이는 자세에 있었습니다. 왼발을 발 받침대에다 올려두고 무릎이 살짝 접힐 정도로 시트 좌석을 약간 가까이 당겨준 다음에 등받이는 100도 정도로 약간 세워줍니다. 그렇게 해야지 최대 압력으로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습니다. 자세를 바로 잡고 브레이크를 밟자 제동거리가 7m 정도 줄었습니다. 평상시 주행 중에 밟는 브레이크 담력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정지 상태에서 내가 브레이크를 끝까지 한번 밟아보고 지금 내 시트 포지션이 힘이 잘 들어가는지 체크하는 것이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추거나 사고가 난 경우 2차 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갓길로 차를 옮긴 뒤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후방의 위험을 알리고 가드레일 밖으로 나가는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 신고해야 합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전화와 문자를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른바 피싱 범죄에 대해 24시간 신고 대응 체계를 운영합니다. 택배나 대출, 신호위반 단속 등 워낙 교묘하게 지난 수법 탓에 주의를 기울여도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대경 기자입니다. 최근 금감원으로 신고된 실제 사기 문자입니다. 법 위반으로 민원 신고가 들어왔다는 내용입니다. 음식물 분리수거 방법을 어겼다거나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택배를 배송할 수 없으니 주소 변경을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모두 특정 링크에 접속을 유도해 악성 앱을 깔도록 하는 문자 사기 범죄, 이른바 스미싱 수법입니다. 악성 앱을 설치한 뒤에는 개인정보를 훔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돈을 빼가는 등 각종 피해를 일으킵니다. 정부는 특히 추석 연휴 동안 자동차 속도 위반 문자를 보내거나 선물 배송 등을 미끼로 문자 사기 범죄가 늘어날 거로 보고 24시간 신고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불법 스팸과 스미싱 문자를 24시간 탐지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행권에서도 의심거래 탐지 시스템을 멈춤없이 가동하여 신속한 계좌 지급 정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상반기에만 8,400여 건의 범죄가 발생해 피해액은 2,5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갈아타기 대출 수요가 많아지면서 은행 사칭 수법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전부 상환하도록 하는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최대한 문자에 적힌 링크 접속을 자제하고 의심되는 경우엔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해
사기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 기간을 포함해 앞으로 2달 동안 보이스피싱과 불법 투자 리딩방 등에 대한 특별 자수 기간도 함께 운영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이른바 윤한 갈등이 올해 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20년 지기 두 사람의 충돌이 당정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 속에 앞으로 여권의 정치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총선을 석 달 앞둔 올해 1월입니다. 당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한 위원장 사퇴를 요구한 일로 이른바 1차 윤한 갈등입니다. 아마 점심 먹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총선 공천 때문이다, 김건희 여사 의혹 때문이다 여러 추측 속에 충돌의 실마리는 반년이 지나 김 여사가 지난 1월 한 위원장에게 보낸 5통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일부 풀리게 됩니다. 총선을 앞두고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으로 적잖은 갈등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초유의 사퇴 요구까지 이어졌던 것이고요. 서천 화재 현장 90도 인사나 대통령실 만남 등 봉합 시도가 없진 않았지만 두 사람 감정의 골은 총선 기간 더욱 깊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회칼 테러 발언 황상무 수석과 이종섭 호주 대사 거취 논란부터 의대 증원, 비례대표 공천 등을 두고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이종섭 장관은 재직 중에 이 방산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종섭 대사의 출국을 어떻게든 막았을 것 같습니다. 민심의 분기점이었구나라는 회고를 해봅니다. 총선 참패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두 사람 갈등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계기로 다시 불거집니다. 한 대표는 출마 선언 때부터 윤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해병특검법 추진 의지를 밝혔고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대표 당선 이후엔 김경수 전 지사 복권부터 핵심 국정과제인 의료개혁을 두고 마찰이 이어지며 이제 윤한 갈등은 그 횟수조차 일일이 세기 어려울 정도가 됐습니다. 민심이 다른 내용들이 많을 경우에는 그걸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집권 여당 대표의 임무입니다. 또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 지난달 말 예고됐던 두 사람 만남도 추석 이후로 연기되는 등 여권의 정치적 피로감은 쌓여가고 있지만 현재로선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의대 증원 문제로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의대 신입생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무리됐습니다. 지원자는 지난해보다 15,000여 명이 더 늘어 72,000여 명을 기록했습니다. 보도에 염혜원 기자입니다. 내년도 의대 신입생 가운데 68%, 3,010명은 수시 전형으로 선발됩니다. 전국 39개 의대가 수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두 72,300여 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15,000명 늘어난 겁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를 위해서는 당장 내년도 증원부터 백지화하라는 의료계의 계속된 요구 속에 사실 수험생들은 수시 모집 기간 내내 혼란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대부분 증원 기회를 잡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경쟁률은 24대 1. 정원이 늘어나면서 경쟁률 자체는 지난해 30대 1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다만 N수생을 중심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움직이는 도미노 현상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정원을 늘리지 않은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최상위권 의대 경쟁률이 더 높아진 겁니다. 현재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지방 의대생들이 대거 서울권 의대에 원서를 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수능 시험을 보는 N수생은 지난해보다 2,000명 더 많은 16만 1,000여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시뿐만 아니라 수시에서도
N수생들이 두각을 나타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시 인원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수시에서 뽑지 못하는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N수생들이 강세가 예상이 되고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 충족자는 여전히 N수생들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입시학원들은 지방대학 의대의 경우 수시 지역인재 전형에 중복 합격하는 학생들이 많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 의정협의체 추석 전 출범이 무산된 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며 밥상을 일부러 걷어찬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노정면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무총리에게서라도 책임 인정과 사과를 끌어내려 했지만 총리는 소리 지르며 대통령 두둔하기 바빴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대통령실이 2025년 의대 정원 논의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언론에 흘렸는데 판을 깨려고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럴 수 없다며 정부 스스로 망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군의관 장기복무 희망자가 한 명도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10년 넘게 반복되는 현상인데 군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자체 전문 의료 인력을 기르는 학교를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고 있어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라는데 구체적인 내용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세종시에 있는 한 신병교육대대 수류탄 폭발 사고로 병사 1명이 숨지고 간부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해엔 경기 양주시 부대에서 사격 훈련 도중 병사 1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군의료 특성상 총상이나 파편상 등 중증 외상 환자가 많은 건데 정작 이에 대응할 전문 인력의 안정적인 확보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군의관 2,400여 명 가운데 10년 이상 복무하는 장기 군의관은 200명 남짓, 7에서 8%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진 3년 정도 복무하는 단기 군의관입니다. 올해 역시 장기 복무를 지원한 군의관은 전혀 없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10년 넘게 매해 지원자가 없거나 한 자릿수를 기록한 전례가 반복된 셈입니다. 현실적으로 민간 의사와 비교되는 처우 탓이 큰데 단기 복무마저 일반 병사와 비교해 복무 기간이 2배 이상 길어지면서 군의관 자체를 선호하지 않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이에 갇힌 국방의대 설립을 검토하던 군은 최근 연구 영역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는 군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장기 군의관 확보, 또 군 병원 특성화 등을 추진하고 또 검토를 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군 의무사관학교를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사관학교 6년 교육 과정을 마친 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중위로 임관하고 15년 동안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이미 군의관 양성기관이 운영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성은 충분하다는 설명입니다.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의사가 턱없이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군은 늘상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군에 대한 시스템은 국가를 방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우선의 가치가 있어요. 또 군에서 자체 의료자원을 배출하게 되면 기존의 군의관에 지원할 인력이 미달 사태를 면치 못하는 공중보건의로 빠질 거로 예상돼 의료공백 해소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다만 2010년 무렵 군이 추진했던 가칭 국방의학원이 당시 의료계, 교육계와의 시각차 탓에 좌초된 만큼 각 분야 의견 취합과 협의가 녹록지만은 않을 거란 점은 난제로 꼽힙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전북 정읍시 연지동에서 교차로를 지나던 벤츠 승용차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남성 운전자 A씨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쓰러진 신호등이 근처에 정차했던 택시를 덮치면서 택시 운전자와 승객 등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조만간 A씨를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아파트 입구에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충남 아산시 은봉면에 있는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차량과 상가시설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근 주택가의 옥상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어제 오전 10시 반쯤 술을 마시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인근 주택의 옥상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그젯밤 11시 50분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아파트 지하 3층 주차장에서 테슬라 차량이 벽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충격으로 차량을 몰던 70대 대리기사는 숨졌고 차에 타고 있던 40대 차주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재판부는 전주 손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 곳곳에는 손 씨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정황이 담겼는데 이를 통해 재판부는 손 씨가 주가 조작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습니다. 또 다른 전주로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 처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는 전주 손모 씨의 가담 정황이 담긴 문자 메시지가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주가 조작 주포 김모 씨가 종가에 조금만 쏴달라고 도움을 청하자 손 씨는 몇 주 정도 언제라고 묻는 등 도와주려는 태도를 보입니다. 손 씨는 또 대량의 자금을 투입해 도이치모터스 주가가 상한가를 찍게 되자 김 씨에게 내가 도이치 상 찍었다고 알리기까지 합니다. 주가 하락으로 힘든 상황에 놓인 손 씨는 김 씨를 심하게 탓하기도 했는데 재판부는 손 씨가 단순히 종목을 추천받아 투자한 게 아니라 주가 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주식을 매수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주가 조작 방조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에는 또 다른 전주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과의 대화 녹취록 4개도 첨부됐습니다. 녹취록에서 김 여사는 자신의 계좌에서 나간 10만 주 대량 매도 주문이 곧바로 체결됐다는 증권사 직원의 말에 체결됐죠라고 대답합니다. 그분한테 전화 들어왔죠라며 주가 조작 몸통인 권오수 전 회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을 언급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녹취록을 통해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활용됐다고 봤습니다. 다만 김 여사 계좌가 범행에 동원된 것을 넘어서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가담했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손 씨에 대한 판결을 볼 때 앞으로 쟁점은 김 여사의 계좌가 시세 조종에 활용됐는지 여부보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 거래가 시세 조종에 이용되는지를 알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 결과를 바탕으로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검찰은 앞으로 이 부분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중학교 교사가 여학생에게 카카오톡으로 음란 동영상을 전송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지난달 17일 중학생 A양이 남자 교사로부터 여성의 나체가 찍힌 동영상을 전송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A양은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을 듣다가 자신이 받은 카카오톡 속 영상이 떠올랐고 경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교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교사는 휴대전화를 해킹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석 연휴 첫날 강원 동해안에서 익수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삼척시 용화해변 무량장 근처에서 일행 3명과 함께 바다에 들어갔던 20대 관광객이 실종됐습니다. 일행 3명은 스스로 바다에서 빠져나왔고 해경은 경비함정을 투입해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쯤에는 고성군 현내면 해변에서 2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가 구조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동해 중부 모든 바다에 높은 파고와 강풍이 예보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올해 벼농사는 풍년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확의 기쁨을 누려야 할 농민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쌀값 폭락이 원인인데요. 멀쩡한 논을 갈아엎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확을 앞둔 논에 콤바인 대신 트랙터가 등장했습니다. 알알이 잘 익어 고개를 숙인 벼를 사정없이 갈아엎습니다. 3,000제곱미터 논이 30분 만에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10개월째 추락하는 쌀값. 지난해 10월 21만 7천 원이었던 80kg 쌀 한 가마 가격이 지난달 17만 7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벼를 수확해도 농민들은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애써 키운 벼를 이렇게 갈아엎었습니다. 비료와 기름값 등 생산비는 치솟는데 쌀값은 갈수록 떨어져 수확해 팔아도 손해라는 겁니다. 농민으로서는 농사 짓는 것이 자식을 기르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갈아엎는다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쌀값 폭락 원인을 쌀 소비 감소라고 주장하지만 진짜 원인은 해마다 들어오는 40만 톤 넘는 수입쌀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쌀값 안정화를 위해 햅쌀 10만 톤을 사료용으로 처분한다는 정부 대책은 전례가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묵은 살을 수매하고 갓 나온 햅쌀을 가축에게 먹이는 것이 과연 정부가 할 짓인가? 창고마다 시장에 풀리지 못한 재고쌀이 가득한 상황. 참다 못한 농민들은 전국 곳곳에서 수확을 앞둔 논을 갈아엎고 있고 팔지 못한 쌀을 싣고 거리로 나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쌀농사 풍년에도 웃지 못하는 농민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추석 명절이면 보통 현금이나 상품권, 먹을거리를 주로 선물하곤 하죠. 최근에는 건강이 염려되는 부모님을 위한 효보험과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개인형 국채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상위 3개 생명보험사가 종신보험의 암, 치매, 간병까지 보장하는 신종보험을 출시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3사 판매액이 추석을 앞둔 지난달에만 20% 이상 증가했는데 피보험자의 20%가 60대였습니다. 보험료가 비싸고 폐지 시 환급금이 낮은 단점이 있지만 이점도 많아 5, 60대 부모를 둔 자녀들의 문의도 활발합니다. 부모님께서 암이나 치매에 걸리신다고 하더라도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림으로써 치료비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예를 들어 부모님이 건강하게 살아 계셔도 이 상품에 쌓인 적립금으로 주부 본인의 목적 자금으로 활용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서 문의가 많다. 지난 6월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 판매가 시작되면서 자녀용 선물 목적으로 매월 20일 국채 입찰에 참여하는 부모들도 늘어났습니다. 만기가 돼서야 원리금을 찾을 수 있어 돈이 장기간 묶이는 단점이 있지만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주고 매년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는 이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액인 10만 원부터 투자가 가능하고 만기까지 가져갈 수 있다고 하면 표면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복리로 수취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되기 때문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절이 지나고 아이들의 두둑해진 용돈을 관리하기 위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 휴대전화에 앱을 깔아주고 자녀가 그곳에 용돈을 충전해 관리하게 하면 안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용돈을 현금으로 주면 어디에 쓰는지를 알 수가 없고 잃어버릴까 봐 불안한 점이 있는데요. 앱으로 주면 아이들이 어디에 용돈을 쓰는지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아이들이 꼭 필요한 데만 용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만족도가 높습니다. 경제와 재테크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부모와 자녀 사랑의 모습도 시대에 맞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은행권이 추석 연휴 기간 귀성객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항에서 이동 점포를 운영합니다. NH농협은행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 신한은행은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에, 그리고 우리은행은 경부고속도로 망향휴게소에,
하나은행은 경부고속도로 양재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각각 이동점포를 오늘까지 운영합니다. 이동점포에서는 신권 교환이 가능하고 ATM을 이용해 간단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국내외 여행객들을 위해 KB국민은행은 인천국제공항 환전소를 연중 무휴 운영하고 하나은행은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8시 반까지, 우리은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각각 인천국제공항 환전소를 운영합니다. 신한은행은 강원도 정선 카지노 출장소와 김포공항, 청주공항 환전소를 운영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하고도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금 반환을 거절당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8개월간 전세보증 이행이 거절된 사례는 모두 411건이었고 보증금 규모는 765억 원이었습니다. 거절 사례는 지난 2020년 12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29건, 2022년 66건, 그리고 지난해 128건으로 급격히 늘었습니다. 거절 사례를 보면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 요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사기 또는 허위 전세 계약이라 반환을 거절당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보증 이행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한 사례가 많아 갱신을 원치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 만료 2달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는 게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대선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 기존 지지층을 결집할 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만한 유권자를 공략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경합주에서 민주당 지지층이 두꺼운 대도시뿐만 아니라 민주당 세가 약한 소도시 유권자를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해리스 부통령이 지난주 집중한 핵심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TV 토론이 열린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존스타운과 백인 노동자 계층이 많은 윌크스 베러를 방문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발이 묶인 미국 보잉사의 우주캡슐 스타라이너 우주인들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부재자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ISS에 머무는 스타라이너 우주인 베리 부치 윌모어와 수니타 윌리엄스는 기자회견에서 11월 치러지는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시민에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쟁하는 이번 대선에 한 표를 행사하라고 독려했습니다. 420km 상공에서 부재자 투표를 실행하면 이례적으로 우주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영화 사랑의 하츄핑이 국산 애니메이션으로서는 드물게 100만 관객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등골핑, 파산핑이라는 우스갯말까지 낳은 캐릭터가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까지 넘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감정 요정 티니핑들 가운데 하츄핑이 한눈에 자신의 짝꿍임을 알아보고 찾아 나선 로미 공주의 이야기. 2020년 TV 만화로 방영됐던 캐치 티니핑이 극장판 영화 사랑의 하츄핑으로 찾아왔습니다. 130가지가 넘는 티니핑을 사주느라 등골이 휜다는 뜻으로 등골핑이라는 말까지 나온 캐릭터인데 영화는 아이뿐 아니라 어른들의 눈물샘을 자극하며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들 영화라서 되게 처음에는 이제 막 재미없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기승전결이 잘 짜여져 있어가지고. 걸그룹 에스파의 윈터가 OST를 불렀다는 얘기에 찾은 청소년 관객도 적지 않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너무 재밌었어요. 왕자가 이러면서 돌로 변할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부분이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손익 분기점으로 본 50만 관객을 9일 만에 가뿐히 넘긴 데 이어 개봉 한 달 만에 90만 명 돌파. 추석 연휴 동안 100만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개연성 있는 이야기가 인기 비결로 꼽히는데 국산 애니메이션으로는 마당을 나온 암탉과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에 이어 흥행 순위 3위로 올라섰습니다. 무대 인사 같은 각종 이벤트도 한몫했습니다.
핫쇼핑과 사진 찍기 행사는 그야말로 인산인해. 한 쇼핑몰에서 2주 동안 진행한 팝업에는 4만 5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주말에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 단위가 대부분이지만 주중 행사에는 10대, 20대, 청소년과 성인들까지 많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캐릭터도 다양하고 그 성격대로 이름도 지어서 재밌고 캐릭터들이 다 예쁘고 귀엽게 생겨서. 하지만 1,300만 관객을 불러 모은 디즈니의 겨울왕국 등 미국이나 일본 애니메이션과 비교하면 국산 시장은 여전히 초라합니다. 핫쇼핑 역시 겨울왕국의 100분의 1 수준 제작비로 많은 부분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펙트를 확 줄인다든지 좀 스케일 부분에 좀 아쉬운 부분 많죠. 저희가 뭐 오케스트라를 좀 크게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절제를 하고 감정에 굉장히 많은 좀 공을 들였다. 뽀로로와 핑크퐁 등이 유아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성인까지 즐길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서 세계화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애니메이션도 이제는 극장용 장편을 중심으로 IP가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 특히 그게 OTT를 연결해서 이제 글로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시작한 게 아닌가. K-드라마, K-웹툰 등 한국의 콘텐츠가 주목받는 가운데 K-애니메이션 역시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려면 투자와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디즈니가 내년 3월 개봉하는 영화 백설공주의 예고편을 공개했는데 싫어요가 117만 개나 달렸습니다. 지난해 개봉한 흑인 인어공주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원작 훼손 논란 때문입니다. 김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머리에 눈처럼 하얀 피부, 동화 속 백설공주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새롭게 공개된 영화 속 백설공주의 모습은 조금 낯섭니다. 구릿빛 피부의 라틴계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기 때문입니다. 예고편 속 백설공주를 접한 이들은 싫어요를 117만 개나 올리며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원작 훼손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주연 배우의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원작 동화 속 왕자를 스토커 같다고 말하며 백설공주는 원치 않는 키스를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이 실사 영화로 제작되며 논란이 불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개봉한 영화 인어공주는 흑인 가수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며 원작 팬들의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겠다는 디즈니의 방향성이 잇단 원작 훼손 논란의 원인인데 성적도 좋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박스오피스 수익은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겼고 국내에서도 최종 관객이 64만에 그쳐 사실상 흥행에 참패했습니다. 아무리 콘텐츠를 제작사가 IP 원작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은 이유는 관객들과 팬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너무 무심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개연성이라든지 이유를 좀 배경해줘야 되는데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어떤 목표 때문에 팬들의 그런 주권 혹은 권리들을 침해한 게 아닌가라는. 원작 팬들에 대한 존중보다도 다양성에 무게를 둔 디즈니의 행보가 다시 한번 대중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백설공주는 개봉 전부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YTN 스타 김성현입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하이브와 갈등을 빚고 있는 그룹 뉴진스를 겨냥한 듯한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정국은 어제 자신의 반려견 사진을 SNS에 올리고 아티스트는 죄가 없다란 뜻의 영어 문장을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5가지 색의 하트 이모티콘을 함께 게재했는데 앞서 제작된 뉴진스 멤버 5명의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상징하는 색깔들과 같았습니다. 정국은 해당 메시지에 이어 그들을 이용하지 말라는 의미의 영어 문장도 SNS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뉴진스를 응원하는 취지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하이브 산하 레이블로 BTS의 소속사인 빅히트는 아티스트를 분쟁에 끌어들이고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올린 글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대학 시절 중앙대 52연승 신화를 합작해낸 두 선수 오세근과 김선영이 한 팀에서 뭉친 뒤 이제 2번째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잊고 이번에는 대학 시절의 영광을 재현해내겠다는 각오입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대 시절 52연승 대기록을 세우며 대학농구 최강으로 군림했던 오세근과 김선영. 이후 12년 동안 프로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른 뒤 지난해 비로소 한솥밥을 먹게 됐습니다. 52경기를 하면서 한 번도 안 졌고요.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좀 플레이가 됐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잡으면 뛰고 또 뛰면 또 옆에서 또 제가 또 달려주고 앞에서부터 또 수비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좋은 시너지가 났던 것 같아요. 오세근과 김선영 원투펀치 구축만으로도 화제를 모았지만 둘의 첫 시즌은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부상이 겹치며 정규 시즌 내내 힘을 쓰지 못했고 결국 6강 플레이오프에서 KCC의 3경기를 내리지고 일찌감치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맞는 두 번째 시즌, 두 베테랑의 각오는 그래서 더욱 비장합니다.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절치부심한 상태인 것 같고요. 둘 다. 좀 정상적인 몸을 일단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보다는 확실히 좋은 케미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잘 못 맞췄던 부분을 지금 이제 뭐 연습할 때나 연습 경기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맞추고 있는데 지난 7월 일찌감치 강원도 고성에서 체력 훈련을 시작한 SK는 이제 외국인 선수까지 합류한 뒤 일본 전지훈련을 통해 본격적으로 전술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아쉬움을 재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두 베테랑의 절치부심과 함께 프로농구 명문 SK가 힘차게 새 시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바둑 세계 최강 신진서 구단은 인간보다 더 강한 바둑 인공지능도 찾지 못한 수를 찾아낼 때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런 신진서 구단이 올해 또 하나의 대기록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동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초 메이저 대회인 LG배 세계 기왕전에서 우승한 신진서 구단. 지난달에는 구쭈아우 구단을 2대0으로 꺾고 랑컵의 세계 대회까지 석권하며 올해 상금으로만 13억 원 이상을 받았습니다. 바둑 기사가 타 스포츠 선수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상금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최대한 많은 상금을 획득할 수 있으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에 열리는 삼성화재배에서 신진서 구단이 결승에 오르고 명인전에서 우승하면 사상 최초로 15억 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인류 기사한테는 운보다는 실력이 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이번 삼성화재배는 꼭 또 좋은 모습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고요. 자전 에세이를 내고 바둑을 알리고 있는 신진서 구단은 올해 85%의 만화 같은 승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바둑의 매력은 여전하다고 바둑을 예찬합니다. AI조차도 이제 보지 못한 그런 수를 봤을 때 소소한 이제 기쁨을 느끼곤 하는 것 같고요. 바둑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제 자기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수를 발견을 하고 나면 그때의 기쁨이나 좀 성취감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두세 점 상수도 찾지 못한 그런 수를 찾을 수 있다는 것도 바둑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단일 기전 최다 연승인 36연승, 농심배 본선 최다 연승, 역대 최고 승률. 수많은 기록을 세웠던 신진서 구단이 하반기에는 또 어떤 진기록을 만들어갈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LG 트윈스 투수 이상형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어제 새벽 6시쯤 경기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 차량의 범퍼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씨는 사고 직후 피해 차주에게 연락처를 주고 자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이 씨의 음주운전을 의심한 피해 차주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2시간 뒤쯤 경기 이천의 한 졸음센터에서 이 씨를 찾아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이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차에 함께 타고 있던 같은 구단 소속 이미듬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프로야구 LG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이상형과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이미듬을 KBO 클린 베이스볼 센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LG 구단은 사과문을 통해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깊게 통감한다며 사과했습니다. KBO는 음주운전에 대해 면허 정지는 70경기 출장 정지, 면허 취소는 1년 실격, 2차례 적발되면 5년 실격 등의 제재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향은 좌완불펜으로 올 시즌 8경기에 나와 1패와 2홀드, 평균 자책점 3.32를 기록했습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왕조를 이끌었던 니퍼트가 6년 만에 두산 유니폼을 입고 뒤늦게 은퇴식을 치렀습니다. 인생 최고의 시간을 보냈던 잠실 야구장 마운드에 입맞춤을 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9월에) 이례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휴 둘째 날인 오늘도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정읍은 무려 36도 선까지 치솟겠습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현재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에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 산간에는 150mm 이상, 영남 해안에도 많게는 80에서 100mm의 큰 비가 내리겠고요. 내륙에는 5에서 60mm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도, 대전은 25.2도, 대구는 24.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곳곳으로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1도, 대전과 광주는 34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연휴 내내 더위 속에 소나기가 자주 내리겠고요. 추석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